네, 안녕하세요. 장민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중급 부가가치세 실무 과정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내용 자체가 우리 초급을 간단하게 이제 우리 용어 해설이나 기초적인 부분을 들으신 분들은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교재를 보시면 지금 뭐 리딩세법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법 과정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중급 과정에서 뭐 무난하게 뭐 페이지도 뭐 많지도 않고 내용은 다 있으니까 잘 보시면 이제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차를 잠깐 볼게요. 그 4페이지 보시면 우리 4페이지에 1장 총칙부터 해서 이제 9장 간이과세인데 요게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실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우리 계산이나 이제 우리 실무서 우리 그 서식 작성하는 부분들은 뒷부분에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앞에 초반에 이론적인 설명을 좀 하고 이어서 볼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자체를 뭐 이런 바로 뭐 실무를 할 때 신고 서식을 작성하는 거는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하시면 더 편하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열차시로 해서 짧게 이제 끝낼 거니까 그 내용 잘 들어보시고 이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장 그 8페이지 보시면 뭐 총칙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개념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자가 있고 이제 B라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다. A라는 사업자가 이제 어떤 걸 공급을 한대요. 공급을 할 거고 B라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이제 공급을 한다. 여기에서 A라는 사업자가 이제 공급을 했을 때 이제 대가를 받을 거죠. 그럼 얼마 받을 거냐? 자기가 창출한 이제 부가가치가 있으면 부가가치에 이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 한마디로 가격이에요, 이건. 그래서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100이니까 100에 대해서 우리 부가세 10%만큼 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이제 10을 이제 세무서에 납부해라. 그렇게 되면 이제 B라는 사업자가 이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요거에 지급한 증빙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울 세금 계산서를 받아요. A라는 사업자는 이제 공급을 하면 지출 증빙이라고 해서 이제 서류를 이제 끊어줘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거고 B라는 사업자는 요걸 받아다가 다시 가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창출한 부가가치가 제가 40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400이 나왔을 때 이 B라는 사업자는 이제 얼마에 팔 거냐? 400으로 파는 게 아니고 400에 부가가치 무게를 합한 금액을 500원에 파셔야 되고 부가세 50원을 더 받아서 파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50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매출세액이라고 불러요. 매출액에 이 500원을 과세표준, 50원을 이제 그 10%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50원만큼 매출세액이 있으면서 지금 우리 부가세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세금 계산서로 받은 이 10만큼은 따로 이제 공제를 해준다. 공제를 해준다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40만큼 납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소비자가 이제 500원에 대해서 550원을 부담하고 이제 물건을 사게 된다. 지금 부가세 이제 과세 구조가 이제 요 상태인데 이 중에서 이제 A가 B한테 이제 공급하는 거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 재화다, 용역이다 이게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재화 용역을 어떤 걸 과세할 건가? 그걸 이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자인데, 이 사업자를 이제 납부를 한다고 해서 납세의무자라고 불러요.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 같은 경우 이제 부담하는 자를 나중에 담세자라고 부르고. 그래서 지금 여기 8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으로 이제 거기는 뭐 200으로 돼 있죠. 근데 제가 400으로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특징을 잠깐만 보시면 영세우라고 면세는 나중에 또 볼 거예요. 그 10페이지 보시면 부가세 특징이라고 해서 뭐 소비용 부가가치세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해서 이 B 입장에서 보시면 니네들이 지금 매출을 하면 매출의 10%를 매출세액으로 과세하겠다. 그러고 나서 너 매입한 거 있으면 매입한 거는 세금 계산서를 제대로 수령하면 내가 이제 그 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VAT, 이 부가가치세예요, 이게. 세금 계산서를 수령할 건데, 요거를 이제 매입세액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다. 이래서 전 단계 세액을 빼는 구조라고 해서 세액공제법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소비지국가세 원칙, 뭐 일반 소비세, 간접세는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소비지국가세 원칙은 영세로 설명할 때 간단히 설명할게요. 일반 소비세라는 건 이 공급이 면세로 열거된 걸 제외하고는 다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세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부가세를 이게 부담하고 이제 공급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간접세라는 건 아까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고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니까 다르죠, 둘이. 그래서 최종 소비자와 납세자가 다른 간접세다. 이제 오른쪽 11페이지 보시면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다음에 재화의 수입.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과세를 할 건데 그건 누가 과세할 거냐면 세관장이 할 거예요. 그래서 수입하는 물건은 다 과세가 돼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용역의 수입은 없죠. 용역의 수입은 우리가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제 이걸 과세할 수 없으니까 그건 다른 방식으로 나중에 과세가 될 거다. 대리납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재화 용역의 공급을 과세할 건데 그럼 재화 용역이 뭐냐? 여러분들 1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일단 재화라고 해서 여러분들 중간에 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 무채물 이렇게 써 있고 그 중에서 이게 중요해요. 재화가 아닌 것. 여러분들 재화가 아닌 것으로 표현되는 애들 그 동그라미 1, 2, 3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뭐 재산적 가치가 없다 뭐 이런 거는 뭐 거기 물이나 공기라고 써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경우는 과세를 못 하죠. 근데 이렇게 물을 이제 우리 포장을 해서 생수를 만들어 판다 그건 과세가 돼요, 당연히. 그런 거 말고 2번, 3번인데 3번은 나중에 보세요. 2번 화폐 대용 증권, 유가 증권 이건 과세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가 이제 B한테 주식을 이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주고 주식에 대한 대가를 주죠.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B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출자를 한 거고 보통 출자를 하면 A가 대가를 받더라도 이게 매출이 아니죠. 그래서 출자를 하면 얘는 과세를 안 하는 거다. 왜? 주식이 공급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재화를 팔았다. 그럼 대가를 받았다. 그럼 재화를 과세하는 거예요, 지금.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을 먼저 잠깐 설명하고 할 거니까. 이 주식은 거기 보시면 재화로 이제 분류하지 않겠다. 화폐 대용 증권, 그다음에 그 유가증권은 과세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품권을 팔아볼게요. 상품권을 팔면 상품권도 예를 들어서 유가증권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상품권을 팔아도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는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없는 거고, 그래서 상품권을 뭐 세금계산서로 끊어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특징이고. 용역의 개념에서 여러분 재산적 가치가 재화 이외에 이제 있는 이제 영무 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밑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A, B를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이렇게 구분이 됐죠. 사업자가. 그래서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이 소규모 사업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개인이면 개인,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고, 나중에 과세되는 물건을 공급하게 됐을 때는 다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면세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시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수입이 가능해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과세기간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1월 1일부터 여러분들 6월 30일 그 다음에 12월 31일인데 지금 6월 30일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1기 과세기간, 2기 과세기간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개인 같은 경우는 신고를 이제 2번 하기 때문에 1기 끝나고 25일 이후에 7월 25일 그 다음에 2기 끝나고 나서 25일 이내 1월이죠. 1월 25일 이런 식으로 이제 2번 과세가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신고를 4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예정 확정 그래서 요 기간을 분기별로 3월 30일 끝나고 4월 25일과 그 다음에 9월 30일 끝나서 이제 10월 25일과 이렇게 4번 신고를 하기 때문에 법인은 예정 신고, 확정 신고, 예정 신고, 확정 신고 이렇게 신고를 한다.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라고 해서 소규모 사업자들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신고해요. 그래서 1월 25일 한 번 신고한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 사업자다. 개인 사업자면 신고 2번 부가세. 법인은 4번.
개인 사업자, 간이가세자는 그 중에 한 번 이렇게 신고를 하니까 이렇게 보시고 뭐 사업을 개시하면 뭐 개시한 이후로 이제 똑같이 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 법인이다. 법인이면 신고 기간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개인이면 이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폐업했을 때인데 폐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해볼게요. 11월 1일 날 폐업했다. 1일 날 폐업했으면 언제까지 부가세 신고하고 끝나셔야 되냐면 신고하고 끝나셔야 돼요. 12월 25일이에요. 이거 뭐냐면 폐업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이다. 다음 달 25일이에요, 그냥.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된다.